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변의 국제금융통상위원회 김혜선 미국변호사입니다. 일단 앞서 다 폐기라든가 아니면 폐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체 통틀어서 각 단계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가 발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효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과 그 다음에 일단 만약에 발효됐으면 일부에서는 이제 손학규 대표도 내년 총선에 우리를 얘기해주면 재협상을 또 아직도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폐기를 해야 된다든가 이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각각의 실효성 그 다음에 가능성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발효됐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발효 전이라도 재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재협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재협상 전략을 하기 전에 일단 미국의 통상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일단은 미국은 헌법 1조에 의해서 통상협정권 자체가 행정부에 있지 않고 미국 연방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이 처음에 독립을 하게 된 이유가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차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불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이 대표하는 국민이 위임한 기관 아니면 이 통상협정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헌법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가 통상협정권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협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협정을 보시면 아시듯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이걸 갖다 효율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전문성도 있고 복잡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위임을 해놓고 나서 단지 위임을 하되 행정부가 직접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TPA법이라든가 아니면 무역촉진법에 의해서 협상 목표, 그 다음에 협상의 구체적 내용, 그 다음에 어느 기간까지, 협상 기간까지 정해가지고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재협상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처음에 체결한 FTA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체결된 이후에 거의 5년이 가까이 되어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구 산업의 수폭이라든가 자동차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의회 의원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비준이 안 되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다 재협상 요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했을 때야나 그 사람들이 비준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의회가 굉장한 강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굉장히 의회에서는 여태까지 자기네가 우리는 요구하는 건 우리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쪽에서 유리한 겁니다. 그걸 다 재협상을 한다면 다시 더 불리하게 만든다는 건데 그럼 지금 의회가 과연 해줄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일단 협정문의 22.2조 3문 다음을 보면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문본을 보면은 The Joint Committee may consider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or make modification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may로 되어 있습니다. may라는 건 영어를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강행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미법상의 계약이라든가 할 때 강행을 하려면 may나 will보다는 거기서 shall을 써야 됩니다. shall이라든가 shallat을 써야지나 효과가 나는데 여기서 may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may도 consider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임의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적으로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우리의 재협상 요구에 응하거나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협상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재협상을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손학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재협상 전략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래서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고자 하더라도 아마 이 재협상까지 하는 동안 5년 내내 임기 내내 재협상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득도 없이 자본만 많이 생긴 상태에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또한 제약성 전략을 봤을 때는 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약성이라는 건 이미 그 FTA가 유효하다는 전제를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일단 발효가 됐다 칩니다. 그런 발효된 경우에는 이 한미 FTA가 그 다음에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가장 걱정하는 ISD가 계속 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재발생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ISD 발생하는 그 권한이, 사건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자체를 제약사 전략은 굉장히 그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그 제약사 전략을 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 철학해서는 안 될 그런 조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발효 저지라든가 무효 선언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효 저지를 보시면 일단은 지금은 아까도 이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발효가 되기 이전입니다. 우리가 이행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료를 하고 서면으로 미국에 통보하고 우리도 미국에 서면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발효가 되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통령批准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12개인지 14개인지 이행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한 10개 정도 이행법안 선거 통과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 정도의 이행법안이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리가 만약에 국민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반대 여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입니다. 홍보입니다.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아직 한미 FTA가 얼마나 심각성이라든가 피해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그럼 우리나라 경제 잘 되는 거다 하기 때문에 아직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민 반대 목소리를 좀 더 높이는 방안을 해가지고 에콰도르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발효를 직접 저지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방향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콰도르도 알다시피 국민 봉기가 엄청났습니다. 노조라뿐만 아니라 원주민서부터 다 해가지고 그걸 한 사람이 총을 맞아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총화된 반대 목소리 아니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다음에 또 살짝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MP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그 반대 목소리를 끊고 했고 정부 여당이나 마찬가지로 그것을 과연 들어줄지조차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 목소리를 안만 내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정권 하에서는 과연 실효성 가능성이 있을까 굉장히 우려되고 굉장히 실효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무효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무효 선언을 하려면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한미 FTA의 위헌성이 입각해서 무효 선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차 위반하고 그 다음에 주권 침해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 전에 민변에서 제출한 사에서 지금 정원법 공개하라는 판결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정은 번역 오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협정은 번역 오류에 기인한 이러한 무효 선언을 하는 세 가지 방법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위헌 법률인에 근거한 무효 선언을 하는 방법입니다. FTA는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조약입니다. 조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약은 헌법 6조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FTA 보면은 ICC 중재 조항이라든가 간접 수용 조항, 그 다음에 광범위한 범위에서 개방을 하고 규제 철폐를 하고 그것도 역진 방지 조항 다시 규제 철폐한 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우리의 입법, 사법, 행정 주권을 갖다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농업의 보호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위반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입니다. 위헌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민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이 정권 하에서 임명되신 분도 굉장히 많고 구성이 지금 현재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것을 무효를 할 건지 아닌지 사실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무효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무효한 경우에 그러면 이 무효화된 거 가지고 우리 국제법을 갖다 무효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주장이 견해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비준 발효된 그런 그 국제 조약을 그 국제법상으로도 무효로 볼 것이냐에 굉장히 의견이 갈립니다. 첫 번째는 국제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국제청으로 서로 맺어보기 때문에 심의성실의 원칙상 이거 국제적 국적 효력은 별개로 봐야 된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인된 요약은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아까 말한 조약법에 관한 비행을 하던 27조를 보면은요. 어느 대상으로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내법 규정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국제법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에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약은 어느 나라 대체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이라든가 주권 상황상으로는 헌법보다는 우위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저희가 그냥 일반 다른 국내법이라면 저희가 모르겠는데 우리의 그 주권 상황을 수립하고 있는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유효한다는 것은 일반의 그 국내법 원형하고는 별개의 다른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법적인 이 조약이라든가 이것도 당연히 무효로 봐야 되고 국제법적 효력도 또한 배제되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근거로 들었던 그 BML 합의를 보면은 그 영어 원문에 보면은 may no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 of its international law as justifica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may not로 되어 있습니다. 왜 표현을 may not로 했냐 하면은 각자 그 조약을 가입한 회원국들에도 국내 사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내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약을 자체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회원국들에게 어느 정도 그 재량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메인하시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됐을 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주의 규정 내지 권고적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우리가 헌법 위반을 들어서 무효한다면 충분히 국제법적으로도 무효를 준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주권 침해적이고 그다음에 유연성 문제, 그다음에 이런 불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사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교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국회 무효 결의라든가 아니면 폐기법 위반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헌 절차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선은요, 무효 결의를 하면은 내년 총선에 만약에 우리가 국회의원 폐기를 이거에 대해서 FTA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는 그러면 한 FTA의 유효성에 대해서 적시하고 그 다음에 무효 선언을 결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FTA 폐기법을 발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폐기하도록 아니면 비준 발효하지 말도록 정치적 압력과 법적 압력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효력이 내년에 만약에 총선에서 우리가 반대 측이 압승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바람직한 거는 저희가 만약 3분의 1을 넣는다고 하면은 탄핵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신 대로 대통령 먼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거는 여담입니다만.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이거는 사실은 FTA가 보시다시피 우리 주권 상황을 바꾸고 그다음에 헌법의 여러 가지 규정을 바꿉니다. 개편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법률인데 법률 주제에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법률을 갖다 우리가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을 기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조약과 같이 국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한 것은 유효하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개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 제정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그다음에 국민적 표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22일 날 있었던 국회의 동의라든가 이것은 결국 무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개헌 절차에 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하다라고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번역 오류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무효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FTA는 보면은 자체가 헌법과 영문본과 국문본 두 개가 다 원본입니다. 원본으로 되어 있고 두 가지 만약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 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툼이 생겼을 때는 그거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고 하게 되는 것이 근본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정언표를 공개하라고 하는
그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왜 여태까지 그 정부, 외통부에서 왜 이것을 개정 안 하냐 하면은 이 번역 오류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류를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여태까지의 그 협정문 자체, 그 체결이라든가 동의 같은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막은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그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줄여서 했는데 그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 그 민변에서 송규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수백 개 넘는 그런 그 번역 오류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주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자체 검토한 결과 한 296건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2일 날 그 동의를 받은 거는 이게 966개를 갖다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근데 그 독립돼가지고 그 10월 달에 번역 전문가들 포함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민검증당이 번역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얼마가 나왔냐면 2,600개에 달한 번역 오류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주요한 내용이 보면은 번역 오류가 503개입니다. 아까 그 외교부에서 자체 검토한 것보다도 2배 이상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더욱 한심한 게 뭐냐면 그 세금을 이윤으로, 타기를 보류로, 옮겨서를 제거하고,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2인을 1인으로, 담배를 담배값 1위로, 계좌를 계산으로 오류했고요. 그 다음에 법적 효력이 굉장히 달라지는 문장에서도 뭐냐면 30일 영업일을 30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를 양도로, 거래를 무역으로, 가격을 가치로. 이게 여러 가지 너무나 심각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문부 자체도 원본입니다. 원본이라는 거는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변호사로서 영문 계약서 써둘 때 콤마 하나, 문구 하나, 글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22일 날 그 동의를 해준 거는 이렇게 번역 오류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의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영문본에 제대로 부합하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런 그 협정문의 국문본에 의해서 다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걸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동의는 무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건 만약에 비준 발효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폐기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일단 폐기 전략을 보면은 아까도 이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24.5조 제2항을 보시면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과한 날로부터 180 이후에 종료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서면 통과 하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할 점,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약이 일단 발효되면은 조약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기발생한 그런 기득권이라든가 신뢰이익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법률에도 불소급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날 협약에 대해서도 폐기했을 때도 기존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ISD 발생권, 제소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ISD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냐, 우리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냐 하면은 보통의 ISD 제소 금액은 엄청납니다. 요번에 원전에 대해서 탔던 거는 14조 유로인가, 14억 유로인가 하여튼 굉장히 큰 돈이 청구를 했고요. 근데 발효되고 나서 폐기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안 지나서 그게 한두 건을 끝났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건에 그만한 큰 돈이라면 굉장히 그것이 여러 수건이 됐을 때는 그 금액 전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만약에 폐기될 경우에는 무역 거동이라든가 국제 신임도 하락이라든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IS 제소라든가 그런 위험성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비전 발효 시점의 최대한 지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남희석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기료 저체가 됐고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간의 이행법이 완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완비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각자 독립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연례에 이행법안이 통과됐다고 날치기 통과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몇 개 더
그 미국의 그 검증에 따라서는 몇 개 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직 시행령까지 다 완비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 이제 그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그 이행 입법을 하거나 하면은 야당이 여기 민노당도 계시지만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한미 FTA 반대하듯이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지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아까도 남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조차도 다 이행 완비 안 됐습니다. 근데 이행법에 보면은 뭐냐면 4가지 법률을 바꿨거든요. 4가지 8개 조항. 그거 굉장히 그것만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한미 FTA 협정에 대해서 다 반영해서 고쳤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 맞아요. 주권이 필요할 경우 내가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의 그거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그러면 미국이 제대로 한미 협정을 반영해서 이행법을 만들었는지 그거 점검하라. 독립적으로 미국 말만 믿지 말고 독립적으로 점검을 하라 하는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 외통부에서 특히 김정은 그 본부장은 우리 그 사람 미국에서 그거는 다 믿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 다 했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한심하고 우리가 주권국가가 맞는지 참 의심스러운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미국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점검해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대한 국회에서라도 입법 저지를 해서 우리가 이행 입법이 완료되지 않도록 그래서 최대한 그 발효되는 시점을 저희가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지가 돼서 내년 총선까지 만약에 저지가 된다면 우리가 총선에서 국회랑 바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무료 선언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폐기 입법을 하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걸 많은 할 수 있는 저희가 시간을 벌고 됩니다. 그리고 IS 제조대의 위험성도 없이 저희가 마음 놓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한 저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사 저지 못하고 그때는 발효됐다 쳐더라도 발효된 시점하고 우리가 폐기한 시점에서 최대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IS 제소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든가 위험성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방안으로 보면은 공기업 민영화라든가 규제 철폐하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 감시와 반대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TA는 이미 한 번 규제를 철폐하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발효 전이긴 하더라도 분명히 국회에서 이 정권은 계속적으로서 민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입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규제 철폐하는 그런 법안도 낼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자체에서 규제 철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FTA가 되면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는 다 전형적으로 공공 기반 상황까지도 민영화될 것이고요. 지금 또 계약하고 있는 게 산업은행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 민영화하고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할 테고, 그 다음에 은행법이라든가 이런 거 금융 규제를 계속 강화를 완화를 시킬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에서 야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이것을 막아야 되고요. 국민들도 집회라든가 시위를 통해서 민영화라든가 규제 철폐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서명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 ISD 삭제 후 폐기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제협상이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정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 ISD 조항 자체만 삭제하는 것을 단기시간 내에 이어줄 수 있다면 일단은 ISD부터 삭제하고 그 다음에 폐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사 폐기를 한다 해도 ISD로 제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데 이 방안에서 단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ISD 삭제만을 위한 제약성이 너무 길어질 경우 그렇게 되면 폐기하고 사이에서 너무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ISD 협상은 바로 폐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은 굉장히 단시간 이루어진다면 하고 이거 병행을 하다가 너무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 바로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폐기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후에 이것도 다 소용이 없어지고 최후에 만약에 비준 발효됐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폐기겠죠. 근데 그 폐기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득권이라든가 실내이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ISD 제소권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된 시점서부터 폐기까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편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할
여러 가지 그 압력이라든가 외교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게 아마 무역보복을 들고 오다든지 아니면 선박이 있으면 뭐 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외교적 압력,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항상 주한미군 가지고 들먹 걸리면서 방위에 어떤 그 한다든가 아니면 그 신용등급을 강조시키겠다라든가 얼마 전에 뭐 이유 없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우리 경제 문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줬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빨리 FTA를 갖다 동의시키라고 하는 어떤 제가 보기에 당근 혈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참여정부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그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그 이제 독립된 목소리 내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면 신용등급 강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랴부랴 미국에 가서 그것을 갖다 다시 그다음부터 치명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아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폐기를 안 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폐기를 갖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국제 신뢰도 떨어진다. 우리나라 무역의 전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브라질의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미국에 대해서 좀 더 경제가 관계를 굉장히 경색시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조치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 우려할 때 경제라든가 뭐 관리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마 브라질 당신네들 그 국제 신용도 떨어질 것이다. 신용등급도 강등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고 오히려 신용등급이 올랐고 신용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왜냐? 그런 거 관계에서 있을 때면 오히려 불안 요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용등급이 올라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FTA가 우리가 되면은 사실 좋아지는 것보다는 나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도 우리가 동의를 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대미 무역 흑자는 감소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도 FTA에서 자기네가 얻을 수 있는 력이 뭐 102조 달러인가 100억 달러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크게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FTA에 대한 경제 효과, 무역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갖다 그것이 더 이상 떨어진 게 없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FTA로 인해서 오히려 국제 신뢰도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불안 요소를 없앤다고 하면은 오히려 신용 등급이라든가 신인도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냐면은 외교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없어지면 우리가 국제력이 없어지지 않느냐라고 하고 그래서 막 굉장히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패권 다툼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닿아 있는 한국은 외교적으로서 동맹국으로서 벌 수 없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 외교적인 갈등이라든가 그래서 우리나라 동맹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초기에는 우리한테 약간 협박을 하겠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만 외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협박을 해서 들어주면 방식 같은 것들 하면서 받아주겠죠. 하지만 우리가 강하게 나갔다면 그쪽에서도 우리도 버릴 수가 없는 패거든요. 그거를 안다면 내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겁먹지 않고 결국은 미국은 우리하고 버릴 수 없는 동맹관계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폐기로 인해서 무역 보복을 하는 거 했을 때 미국 경제 결코 좋지 않습니다. 미국 전체 자신네들에도 손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잠깐은 취할 수 있지만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무역 마찰이라든가 외교적 마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히려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비준 발효가 되기 전에 저희가 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발효되면 최대한 조속한 폐기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될 거는 우리의 주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주권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판단의 모든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일부에서 찬성론자처럼 우리 통상국가니까 우리 수출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 살리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다못해 주권도 약간 제약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 외통부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참 한심하고요. 그러면 돈 몇 푼을 위해서 조금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 식민지 나라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참 저는 한심합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처럼 다시 돌아가서 위협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강제 징용돼서 저기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그 상황은 원하는지 한번 저는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한테 그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위에 나가서 이 반대의 목소리를 최대한 알려주시고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알려줘서 반대가 심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 최대한 우리가 이기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